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참 그토록 홍보하려고 애를 썼던 윤창중 정치학교 부산 특강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간 부활을 축하하는 출간 기념회 겸 문재인의 폭정에 대한 폭정을 규탄하기 위한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정치학교. 윤칼세 TV는 1인 방송입니다. 저 혼자 기획하고 촬영해서 편집해서 그리고 업로드해서 여러분의 심판을 받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치 전문 유튜브 방송, 그게 바로 윤칼세 TV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방송입니다.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오후 6시에 열립니다만 1시간 정도 또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으신 분께서는 좀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현수막도 달고 물도 떠오고 하는 준비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동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그날 장례 질서 그리고 경호 문제, 신변 안전 문제는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3.10 특전단 3월 10일, 왜 3.10이냐면은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태, 그 사태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래서 3.10 특전단입니다. 그 대한민국 군대의 특수요원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3.10 특전단 여러분들이 맡아주시겠습니다마는 또한 여러분, 그날 참석해주고 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장례 질서 또 토론에 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윤창중의 본격적인 칼럼이 시작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씨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우파 언론 매체죠. 이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 그리고 미국 외교협회 그 주최 연설, 또 유엔 연설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 윤창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문재인 이름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에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정치 보복을 받든 제가 어떤 정치 복수국의 대상에 오르든 간에 어떤 치욕 또 어떤 모함을 받든 간에 저는 문재인 이름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표현,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의 앞에 굳게 약속드립니다. 어떤 경우든 조윤창중은 문재인 이름 앞에 또는 이름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절대로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오늘 칼럼의 제목이고 저의 결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철저히 김정은의 리모트 컨트롤에 지배당하고 있는, 따라서 김정은의 나팔수 역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대한민국 국민이 제공하는 그 국록, 대한민국의 국록을 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문재인이라는 얼굴을 쓰고 김정은의 이야기를 해주는 나팔수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호칭이나 표현 또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을 계기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재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운동을 함께 전개하려 합니다. 자, 문재인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대한민국이 1948년 UN 회원국의 결의, 1948년 UN 회원국의 결의에 의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건국한 그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UN 회원국들이 보는 앞에서 모조리 파기시킨 그 연설이 바로 이번 문재인의 UN 총회 연설이고, 또 팍스뉴스와의 인터뷰, 그리고 미국 외교협회 주최 그 연설의 핵심이었다. 이거야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사변, 국가 사변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문재인이라는 얼굴을 빌려서 김정은의 주장과 주의를 그대로 홍보하는 김정은의 나팔수, 다른 표현을 말하면 김정은과의 공동 운명체, 김정은에 의한 리모트 컨트롤을 철저히 받고 있는 그 실체에 불과하다. 그 실체,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이번 문재인의 UN 언동이었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보수 우파들을 설득하겠다. 종전선언에 극도로 저항하고 있는,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미국의 보수 우파층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도는 뭐냐면 미국의 보수 우파, 미국의 중심 세력, 그 주류 세력에서 한반도에서의 그 종전선언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하는 선언에 불과합니다라고 일종의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는 이해이고 또 역시 부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라기보다도 상식적 의미에서 보면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그야말로 보편적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범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한반도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가 모여서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서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그 전쟁, 1953년 7월 27일 정전선언 이후 6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는 선언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하고 넘어가는 선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엄청난,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폭풍이. 그 폭풍은 뭐냐?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이름의 폭풍인 거죠. 평화. 그러면 당연히 종전선언이 되면은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평화협정으로 갔으면, 평화협정. 그러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한미군 무역론이 나오고, 주한미군 무역론. 자,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졌는데 왜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이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한 이른바 핵우산, 미국의 핵 억지력, 그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핵자산, 전략 핵무기, 전술핵,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러한 논쟁이 당연히 엄청난 폭풍처럼 아니라 폭풍이 돼가지고, 스톰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퍼펙트 스톰, 완벽한 폭풍,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폭풍으로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정치적 선언,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끝날 것이냐? 이건 완전한 거짓말인 거죠. 위장이요, 위장. 철저한 위장이죠. 이거야말로 위장인 거죠. 그런데 이 종전선언의 어원을 따지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그 어원이, 그 뿌리가 바로 김일성이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에 폈던 그 핵무기,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에 폈던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8년 잠깐만 기다리세요. 2018년 정전협정 65주년 올해입니다. 올해.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진 거죠. 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2018년까지는 반드시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김일성의 유훈정치, 이른바 유훈정치의 완벽한 실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일성의 유훈정치, 그게 뭐냐?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고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켜서 어떻게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을 철수시키고, 왜? 무엇을 위해서? 한반도의 완벽한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18년인 올해까지 종전선언,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김일성의 유훈정치인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 가가지고 김정은 대신 역설한 겁니다. 자, 이런 대통령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불러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김정은과의 운명 공동체를 사실상 뉴욕에 가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유엔에 가서 1948년 건국뿐만 아니라 1950년 6.25 남침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유엔 앞에서 김일성의 유훈정치, 그리고 그 핵심, 그리고 김정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말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계속 부를 수 있냐 이거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그야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변. 이 사변적 사건. 오히려 이게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예컨대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가 만나가지고 한 차례 뭐 기자회견에서 떠들고 공동선언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이 퍼펙트 스톰을 불러올 그러한 사변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아무 손해볼 게 없다. 왜 미국이 손해볼 게 없습니까? 만약에 아니죠.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에서 공산화가 실현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그야말로 세계 역사상 가장 바람직한 국가인 이 소위 말하는 한미 동맹, 동맹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지도력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미국이 손해볼 게 없냐? 왜 미국이 손해볼 게 없냐? 미국은 이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미국의 지도력에 대해서 회의하게 된다. 자칫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미국이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말이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침략을 해가지고 공산화에 실패한 데는 대한민국 딱 한 곳입니다. 1949년 중공이 성공을 했죠. 중국 대륙의 공산에 성공했죠.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유일하게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에서만 이게 실현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될 수밖에 없느냐? 누누이 강조하지만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조치다. 불가역적 비핵화라고 그랬어. 불가역적 비핵화다. 이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자, 예컨대 미국의 핵실험장이 네바다주에 있죠. 네바다. 자, 네바다주에 있는 그 핵실험장을 미국이 폐기했다 해서 미국이 핵 보유국이 아닙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과거 핵과 현재 핵 그리고 미래 핵까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핵실험장을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폐기할 그러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폐기한다 해도 북한은 핵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핵기술자들이 다시 움직이면은 핵 개발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유엔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해온 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까지 다 세세하게 말한 거예요. 자, 지금 미국과 북한이 관계가 지금 잘 풀리지 않는 것이 핵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진전이 되지 않는 그 원인을 북한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문재인 씨는 미국에서 찾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참 얼토당토도 않은 이야기죠.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의 표현에 빌리면 동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이게 뭔 얘기냐? 김정은이가 말한 단계적 동시적 핵폐기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과 시진핑은 이른바 이 단계적 동시적 프로그레시브 스폰테니어스한 그러한 핵폐기를 하자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괄 폐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자.
미국이 하는 걸 보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이른바 살라미 수법이죠. 살라미라는 그 소세지 그말로 가늘게 잘라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놓고 이 협상하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살라미 협상 아닙니까? 이 북한의 전형적인 이 살라미 협상을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문재인 씨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런 정말 얼토당치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전선언도 해주고 예술단 교류도 하고 또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도 만들고 또 경제사절도 교환하자. 바꿔 말하면 뭐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좀 완전히 풀어가지고 대한민국도 북한에 퍼줄 수 있고 너희들도 좀 퍼줘라. 이런 이야기를 뉴욕에 가서 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문재인의 이념적 대북 정체성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다. 더 이상 철저한 김정은의 나팔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대통령을 뽑았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 이 언론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전혀 분석을 하지 않고 오로지 평화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화. KBS가 방송을 틀면 나오는 게 함께하는 평화입니다. 함께하는 평화. 야,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을 수 없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라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분노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이번 문재인의 유엔 언동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그 결론은 뭐냐? 북핵 폐기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도록 거기에만 오로지 몰입해도 될까 말까 하니 그런 김정은의 확고한 핵의지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핵 폐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른바 학업의 의지가 없다. 학업의 의지가 없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핵 폐기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 같은 엄연한 사실을 또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다시 문재인 김정은의 이 사기 위장극에 넘어가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호플리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이걸 막아야죠.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느냐?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한 곳으로 모아서 폭발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칼럼은 부산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그 준비 때문에 한 차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